안녕하세요. 진실과 상식의 공간 주진공간입니다. 오늘 2025년 7월 첫째 날입니다. 오늘은 경제 관련해서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매우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죠. 관세 이슈인데요. 사실 오늘은 도대체 관세가 뭔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치권 뉴스를 많이 읽다 보면은 매일매일 접하는 용어들이고 개념들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아니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질적으로 들어가지는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상식 토막토막 모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코너들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관세에 대한 이야기고요. 정말 기초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세에 대해서 잘 아신다면 이 영상을 보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이게 어떤 개념이고 왜 이러한 전쟁들이 촉발되고 있는지, 특히 미국이 왜 중국의 관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은 것인지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이 관세 전쟁을 지난 2016년부터 촉발을 시켰죠.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미 미중 무역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고강도 압박 수단으로 바로 관세를 올리겠다. 관세 폭탄을 트럼프가 내걸었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2024년도에 대선에 승리를 하면서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가 바로 모든 국가에 대해서 관세를 올리겠다 이런 엄포를 놨고, 실제로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관세를 올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최대 50%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됐고요. 지금도 트럼프 행정부는 상당히 고강도 자세를 보이고 있어요. 고압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제시한 관세에 대해서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다시 한번 관세를 올리겠다. 그러니까 일종의 엄포를 놓는 거죠. 한마디로 내 말대로 따라와 이런 식의 플레이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우위의 협상을 하기 위해서 지렛대로 사용한 점도 있고요. 또 지금 내부적으로 미국 국내 정치 경제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 관세 폭탄이 별로 이렇게 실효성 있는 수단이 아니다라고 하는 회의론적인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것이 바로 이번에 이제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습하게 된 결정적인 배경이었다. 뭐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 정도로 사실은 현재 미국 내부적으로도 관세 전쟁에 대해서는 그닥 여론이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런 식으로 좀 블러핑을 하는 그런 측면도 있겠죠. 근데 이게 이제 트럼프가 옛날에 직접 백악관 앞에 나와가지고 각 나라별로 내가 매기고자 하는 관세를 이런 식으로 표까지 만들어서 직접 브리핑을 하는, 정말 열심이죠. 거기에 한국어 보면 이제 보시면 이게 바로 25%라고 하는 관세율이 정했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거는 상대방이 우리한테 지금 현재 매기고 있는 관세다. 이게 이제 뭐 트럼프의 주장인데요. 이건 이제 중요하지 않고요. 오른쪽에 있는 수치가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왼쪽에 있는 수치에 비해서 우리는 절반의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들 보고 있어요. 다 보시면은 2분의 1씩 나눠져 있죠. 네. 자, 그러면 관세가 도대체 뭐냐? 우리가 관세는 어쨌든 세금이죠. 세금이고 뭔가 물건에 매기는 것이라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관세는 상품이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제품이 한국에 들어올 때, 그러면 한국의 국경에서 관세를 매기는 거죠. 또는 한국에서 물건이 미국으로 나갈 때, 그러니까 수출을 할 때도 관세를 매긴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되게 재미있는 부분인 게, 사실은 우리는 수입 관세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수출 관세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 관세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우리가 수출하고자 하는 물건이 나갈 때 관세를 매기는 거예요. 아니, 그런 멍청한 인간들이 어디 있어요? 왜 우리가 수출을 할 때 물건을 조금이라도 싸게 팔아야 되는데 왜 관세를 매기는 거예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브라질의 커피 산업 같은 게 그렇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커피를 너무 많이 만드는데 커피가 너무 싸게 팔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커피 가격이 내려가겠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커피 가격이 너무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이윤이 남지 않겠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특정한 제품의 물건 가격을 일정 수준까지 유지하고자 할 때는 전략적으로 수출 관세를 매기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래봐야 나만 손해니까. 그래서 수출 관세는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수입 관세를 매기는 것이 보통이다라는 겁니다. 이 관세라고 하는 건요, 대표적인 사례가 1930년대에 바로 이 미국의 후보 정권에서 했던 관세가 되게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근데 이때 뭐냐면은 1929년도에 경제 대공황이 일어납니다. 미국에서 10월에서요. 주가가 폭락하면서요. 그때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얼어붙으니까 미국 정부가 당시에 미국 국내 자국 산업을 좀 일으키겠다. 일자리를 좀 늘려보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이 관세를 매긴 거예요. 근데 이 관세를 매기니까 어떻게 돼요? 유럽의 독일, 프랑스, 영국도 일제히 보복 관세를 매깁니다.
즉 서로가 관세를 막 매기는 관세 전쟁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느냐? 바로 이 미국 경제 대공황이 더 길어졌다. 그러니까 이 관세라고 하는 거는 보호주의 무역, 보호무역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물이고 과거에 19세기 초반에 20세기 초반이죠. 20세기 초반에 전 세계를 강타했던 세계 경제 대공황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심각한 원흉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통 관세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이후에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전 세계가 이제 자유무역주의가 확산하는 과정에서 미국을 비롯한 유럽, WTO 이런 국제 무역 기구들이 관세는 나쁜 거, 관세를 매기는 거는 자유무역을 방해하고 보호주의의 물결만 일으켜서 결국은 경제 대공황이 올 수 있다. 이런 식의 프레임이 사실상은 거의 교과서처럼 유지가 되어 왔던 거예요. 자, 그런데 왜 다시 관세가 등장하는 것이냐? 자, 요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제일 재밌는 게 관세를 누가 내냐 이거예요. 관세. 관세를 내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자, 우리가 흔히 봤을 때는 이 미국이랑 만약에 이제 중국이 이렇게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에서 물건을 팔아요. 예를 들어서 100원에 팝니다. 그러면은 미국에 들어올 때 관세 자 20%를 매겨요. 그러면은 20원이 붙겠죠.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이게 인제 우리가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매기니까 중국이 불리하다 이런 말들을 들으니까 '아 중국 정부가 그러면 관세를 내는 건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네. 중국 정부가 관세를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면은 중국의 기업들이 내는 것이냐? 그렇죠. 중국에서 예를 들어서 타이어를 팔아요. 그 타이어를 파는 기업에 관세를 매겼어요. 그러면 이 타이어를 파는 기업이 그 관세를 중국에 내고 물건을 파느냐? 그것 또한 아닙니다. 누가 내느냐? 바로 수입업자가 내는 거예요. 수입업자. 역설적이죠. 그러니까 관세를 매기게 되면은 참치캔 통조림을 만약에 50원에 사오는 미국 업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미국 업자가 50원에 사오는데 100% 관세를 매겨서 50원을 더 내야 돼요. 그러면은 이 나머지 50원의 관세는 바로 미국의 수입업자가 누구에 내느냐? 미국 정부에 내는 겁니다. 미국 정부예요. 네. 자, 그러면은 이 관세를 내면은 '수입업자가 내는 거니까 문제 없겠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겠죠. 왜냐하면은 바로 그만큼 가격을 올리는 만큼 누구에게 팔아야 되느냐? 바로 미국의 소비자들에게 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물건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수입업자들이 물건을 더 비싸게 떼오게 되면 더 비싸게 떼오는 만큼 가격을 높게 받지 않는다면은 사실은 마이너스일 거 아니에요 물론. 물론 본인이 이윤을 조금 포기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 원에 사 오는 물건이 100 원에 사 와서 200 원에 파는데 뭐 관세가 50 원이 붙었다. 그러면은 250 원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렇죠. 250원 하는 게 아니라 뭐 220-30만 원만 올릴 수도 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게 약간 말이 안 되는 게 그렇게 많은 마진을 남길 수 있는 물건이라면요. 사실 누구라도 다 뛰어들어서 가져오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경쟁이 더 격화되기 때문에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를 올리는 만큼 미국 수입업자는 그 가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수입 가격에 비해서 관세가 올라가면 그것을 합친 가격이 바로 소비자 가격이 된다는 거예요. 즉 관세를 올리게 되면은 누가 1차적으로 직접적 타격을 받느냐? 바로 그 물건을 사는 자국민들이 더 비싼 물가를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도 관세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불만이 있다고 해요. 특히 미국 정부가 관세를 올리면서 미국의 수많은 식료품 제품들의 가격이 올랐다. 이제 펩시에서도 어쩔 수 없이 가격이 오를 것이다. 이런 식의 답변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 문제로 상당한 미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것도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그럼 왜 관세를 매기느냐? 관세가 결국은 상대방 기업에도 타격을 입힐 수 있지만 1차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국내 소비자들에게 그 비용이 전가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왜 불구하고 하느냐? 첫 번째는 세수 확대를 들 수 있어요. 물론 관세를 매기면은 그만큼 자국민들이 많은 돈을 내는 것이고 그만큼 수입업자가 관세를 정부에 내겠죠.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는 정부의 재정 수입이 늘어나는 건 당연하겠죠. 자, 그런데 이런 목적으로 최근에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물론 트럼프 행정부도 관세로 인해서 얻게 된 세수 확대가 어느 정도다 이렇게 막 자랑을 한 적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세수를 확대하기 위해서 관세를 매긴다? 이거는 그렇게 요즘 보편적인 경우는 아니에요. 예전에는 이제 중상주의 시대, 그러니까 18세기, 19세기에는 자신들의 배를 빌리기 위해서 왕정이라든지 귀족들이 관세를 매겨 가지고 그만큼의 수입을 얻었던 그런 사례도 있다고는 해요. 그러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관세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국 산업의 보호죠. 자, 이건 뭐냐면은 예컨대 장난감을 만드는 회사가 있다고 볼게요. 똑같은 장난감을 만들어도 중국에서 만들면은 예컨대 원가가 500 원인데 미국에서 만들면은 1,000 원인 거예요.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노동력이라든지 재료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수송비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미국에서는 비싸게밖에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주변에 뭐 양말 이런 것들은 대부분 뭐 메이드 인 차이나나 메이드 인 베트남이 많은 것이,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양말은 기본적으로 비쌀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면은 단순한 노동력이 투입되는 것이고 단순 노동 플러스 재료가 들어가면은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저임금 노동 시장을 갖고 있는 국가들로 대량 생산이 집중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정부가 야, 대한민국 양말 산업을 좀 지켜야 되겠어. 더 이상 우리는 양말 주권을 이룰 수 없어. 양말은 없으면 우리 못 살잖아. 저 나라가 우리 나중에 양말 우리한테 안 팔면 어떡해? 우리도 양말을 만들어야 돼. 해가지고 양말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수입 양말의 가격을 올리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한 켤레에 100원에 만드는데 중국은 뭐 30원에 만들어요. 근데 관세를 70원을 때려버리면은 가격이 똑같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국민들도 굳이 70원을 더 주고 중국산 양말을 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가격이 똑같다면 이왕이면 메이드 인 코리아가 낫지?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물건을 더 사게끔 만들 것이다. 이것이 자국 산업 보호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자동차라든지 여러 가지 뭐 철강 제품 이런 거에 관세를 매기는 이유도 미국 내부의 제조업이 그동안 한 20-30년 동안 너무나 붕괴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뭐 베트남, 거기엔 한국, 일본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런 제조업 강국들이 값싼 노동력을 내세워서 그러한 산업들을 전부 다 독점해 나가기 시작을 하니까 미국에 있는 기업들은 자동차를 만들더라도 비싸게 만들어야 되니까 안 팔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더 이상 이렇게 제조업을 방치할 수 없다. 우리 제조업을 살려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더 싸게 만드는 나라들의 제품에 관세를 매겨야 되겠다. 이런 논리로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이거 바로 자국 산업 보호 목적을 위한 그런 관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무역 압박 수단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냐면 미국이라든지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라든지 한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너무나 지나치게 미국에서 무역 흑자를 내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미국의 물건은 한국에 잘 안 팔리는데 한국 물건은 미국에서 잘 팔린다 이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너네 조금 더 무역 흑자를 줄여라고 하면서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한국 기업들이 더욱더 부담을 느끼게 만드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한국 정부가 관세를 피하고 싶으면은 야야야 가서 미국 제품 좀 우리가 더 사자. 그래가지고 최근에 나오는 게 미국의 알래스카의 뭐 원유 유전을 뭐죠 개발하는데 우리나라 기업도 투자해라. 약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바로 같은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조금 더 미국 물건을 많이 사, 뭐 무기를 더 많이 산다든지, 아니면은 미국의 뭐 천연가스를 산다든지요. 아니면 미국에 대해서 소고기 수입을 늘린다든지 약간 이런 식의 압박을 하기 위해서 관세를 폭탄을 내리는 거죠. 네. 그러한 것들도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전체 상황에서 중요한 팩트들입니다. 근데 결국은 최근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관세 전쟁의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미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도 제조업에 부활을 할 거야. 우리도 더 이상 너희들이 파는 값싼 물건에 의존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너무 무역 흑자를 많이 내는 나라들한테 너네도 미국 제품 좀 많이 사. 너네만 자꾸 이득 보려고 하지 마. 라고 하는 그런 무역 압박 수단으로 이 관세를 지렛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본질은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관세 전쟁을 일으키게 된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중국, 바로 메이드 인 차이나의 습격이고, 여기에서 연장선상에서 뭐 유럽의 나토 국가들이라든지 한국, 일본, 야 너네 엄청 잘 사는데, 너네 지금 엄청 잘 먹고 잘 살잖아. 너네도 다 선진국이잖아. 근데 왜 미국이 자꾸 의존해? 그러지 말고 너네도 좀 적자 좀 볼 생각 좀 해. 라고 하면서 이제 관세를 하고 있는 것인데, 트럼프 행정부는 어쨌든 우리가 더 이상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게 무역 적자를 감수해 가면서까지 세계 질서를 지켜야 할 그럴 이유가 없다. 우리는 더 이상 경찰 국가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중국이 왜 문제가 되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세계 무역에서 뭔가 국제 질서를 위반하고 있다. 불균형 무역을 하고 있다. 불공정 무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유로 꼽히는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아셔야만 이 미국이 왜 중국에 그토록 관세를 때리려고 하는지를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중국의 제품의 물건이 매우 싸죠. 예. 특히 최근에 보면 중국의 전기차 엄청 쌉니다. 지금 미국 시장이 중국 전기차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고, 뭐 그 BYD죠, BYD. 이런 중국의 값싼 전기차 브랜드가 전 세계적으로 좀 확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저도 BYD 한번 본 적 있거든요. 뭐 예약률이 꽤 높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러면 중국이 어떤 방식으로 값싼 물건을 파느냐? 물론 실제로 중국의 가격이 상당히 쌀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노동력 자체가 싸기 때문에 중국이 아무래도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보다는 더 가격을 싸게 만들 수 있겠죠. 근데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미국은 야 너네 지금 재료값 싸고 인건비 싸서 싼 게 아니야. 뭔가 중국 정부가 장난을 치고 있어라고 하는 의심을 갖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덤핑입니다. 덤핑이 뭐냐면요. 중국에서는 100원에 파는 물건을 심지어 해외에서는 80원에 파는 거예요. 왜? 싸게 팔아야지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가 있잖아요. 예컨대 전기차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중국 국민들은 한 대당 뭐 5천만 원에 사야 되는 거를 일부러 미국에서는 4천만 원에 판매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중국이니까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중국의 뭐 철강 회사라든지 조선사 이런 대규모 공업 대규모 인제 중공업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은 대부분 중국 정부의 지분이 들어가 있는 국영기업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고 물건을 밀어내는 겁니다. 자, 덤핑이 밀어내는 거예요. 계속 물량을 밀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은 철강 회사나 같은 조선 기업들이 훨씬 더 싸게 파는 중국산 물건들, 중국산 제품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도산을 하는 거죠. 왜? 물건이 안 팔릴 거 아니에요. 아니 같은 제품이라면은 당연히 가격이 3분의 1 밖에 안 되는 중국 거를 쓰지. 왜 우리가 한국 거 일본 거를 쓰겠냐. 아무리 품질이 한국과 일본이 좋더라도 어느 일정 수준까지만 품질을 맞출 수 있다면 사실은 중국산을 선호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세계 시장을 한 10년 정도 딱 꽉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선진국들의 제조업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독점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가격을 그때서야 올리는 것이죠. 이게 한국의 기업들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정부가 지원해 주지 않고 당장 그렇게 했을 때 10년 동안 월급 다 줘야 되죠. 뭐 임대료 내야 되죠. 재료값 내야 되죠. 이걸 버틸 수가 없는데 중국은 국영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망하지 않는 구조라는 거죠. 이 망하지 않는 구조에서는 이 기업들이 덤핑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배후 뒷배가 있는 겁니다. 그게 중국의 공산당인 거죠. 이것을 미국은 늘 불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중국산 덤핑 공세, 이걸 보통 덤핑 공세라고 하죠. 그러니까 막 밀어내는 거예요. 엄청 싸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가로 공세를 해버리니까 우리 철강이 안 팔리겠죠. 예, 그렇게 되면서 우리도 한때 상당히 철강, 해운, 조선 이쪽이 상당히 어려웠고 지금 현재 석유화학이 진짜 어려워요. 예, 요즘 화학회사들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중국산 덤핑 물량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두 번째 방식은 보조금인데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특정 기업에 중국 정부가 막대한 돈을 투자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덤핑은 더 싸게 팔아 가지고 시장을 점유하는 거라면은 보조금은 물건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술 뭐 인건비 아니면 투자 관련된 거 공장 부지든 뭐가 됐든 간에 돈을 지원해 주면 결과적으로는 그 기업이 물건을 어떻게 되는 거죠? 싸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래 150 원을 들여서 만드는 물건인데 나중에 정부에서 30 원을 보조해 줘.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가 120 원에 만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덤핑과 되게 유사한 수법이지만 사후적으로 돈을 지원을 해 줌으로써 그 기업이 더 값싸게 물건을 만들 수 있게 되면은 이게 바로 이제 불공정 무역이 되는 것이죠. 이거는 뭐 중국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런 보조금 규제 때문에 WTO에 제소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예컨대 우리나라가 뭐 삼성전자라든지 반도체 공장을 지을 때 뭐 법인세에 대해서 뭐 1% 정도의 세율을 깎아준다.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보조금 정책이 되는 것이거든요. 왜? 그만큼 내가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늘 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무역 분쟁이 있는데 어쨌든 중국 같은 경우는 그게 상당히 좀 심하다. 그런 지적들이 있는 것이죠. 실제로 보시면은 이 왼쪽에 보시면요. CATL 이제 중국산 배터리 회사죠. 장한자동차 최근에 이제 엄청 뜨고 있는 거. 오른 이제 다섯 번째 비아디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BYD 그 전기차 회사인데 이러한 기업들이 바로 중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엄청나게 쓸어 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보조금을 받고 있으니까 가격 경쟁에서 미국은 물론이고 다른 세계적인 선진 기업들이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덤핑과 보조금 때문에 실은 우리도 관세를 매겨서 너네가 지금 팔려고 하는 물건의 가격을 인위적으로밖에는 올릴 수가 없어. 라는 결정을 하니까 바로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201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 트럼프의 관세 폭탄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는 야, 이게 또 나중에 1930년대 같은 경제 대공황을 악화시키는 그런 보호무역 장벽으로 작동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었고 실제로 트럼프발 뭐 경제 대공황이 올 수 있다. 뭐 아니면 새로운 또 보호주의의 뭐 현상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 미국도 내부적으로 소비자들의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비판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이든 행정부, 그러니까 2020년도에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관세는 거의 철회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관세에 맞불을 놓는 IRA,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억제법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실은 이거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기보다는 미국 내 자국 산업들, 미국 내 기업들의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혹은 미국에 와서 물건을 만들고 파는 그런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주기 위한 일종의 중국식 해법을 맞불러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중국 정부 너네들 보조금 그렇게 많이 줘? 그러면 우리도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만들고 철강 만들고 제품 만들 수 있도록 우리도 보조금 줄 거야. 근데 이게 뭐 친환경, 뭐 탄소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명분을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도 보조금 줄게. 그러니까 중국에서 제품 만들지 말고 우리나라로 와. 이러한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바로 이 IRA를 만들었고 이거는 이제 작동이 됐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중국의 이제 기술 굴기. 그러니까 중국의 첨단 기술을 억제하기 위해서도 이 관세 폭탄을 사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중국의 기업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값싼 물건들을 계속해서 물량을 밀어내고요. 그중에는 뭐 샤오미라든지 화웨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BYD라든지 아니면 중국산 반도체 칩이라든지 이런 뭐 배터리 이런 첨단 산업과 관련된 되게 중요한 물건들을 제품들을 중국이 무한정으로 싸게 공급을 해버리면 다른 나라들이 결국은 그 가격 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에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바로 중국산 첨단 제품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 핸드폰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중국산 핸드폰을 가격적으로 당해낼 수가 없으면은 사실은 누가 뭐 5배, 10배 되는 가격을 내고 아이폰이나 삼성을 쓰겠어요. 나중에 결국은. 그럼 샤오미로 가겠죠. 그러니까 미국도 핸드폰을 못 만들고 한국도 핸드폰 못 만들고 다 못 만들게 되면 결국은 전 세계 사람들이 나중에 다 중국산 제품을 써야 되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중국의 기술력을 결국은 능가할 수 없게 될 것이고 미국과 같은 나라들이 중국의 그런 전자제품에 종속될 수 있다. 이러한 계산 때문에 값싼 저가 공세로 다른 시장을 완전히 침탈하지 못하도록 사실은 관세를 매기는 그러한 효과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와 미국의 7월 8일 이제 관세 협정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이 이제 기한을
까지 만약에 협상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미국이 우리나라의 부관 관세를 이제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상당히 이제 치열하게 협상을 하고 있죠. 물론 뭐 협상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7월 8 일이라고 하는 기한을 꼭 뭐 맞춰야 된다. 이러한 뭐 원칙이 있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현재 지금 양측 실무진들이 정말 치열하게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쪼끔은 꼬랑지를 내릴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렇게 율의 관세를 매겼을 때 오히려 미국이 부담해야 될 경제적 어떤 손실 이런 것도 적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좀 협상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요. 현재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관세 전쟁, 무역 전쟁과 관련해서 관세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개념이고 왜 사용되고 있는 것인지 또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들 관세 관련된 뉴스를 보실 때 조금 더 편안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관세 관련된 뉴스를 보실 때 조금이나마 좀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또 새로운 이슈를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